전설야담 3일 안에 남편을 재우기로 약속하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글도 빨리 깨우쳤고 집안일 돕는 솜씨도 좋았으며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부모는 이들이 모두 따님을 무척 아쉬워했을 정도였는데 세 자매는 남자만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가정을 이룰 경우 남편이라도 꽉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어느 날 세 자매는 다음과 같이 언약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히 이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무엇이 부족하여 남자에게 지리오. 훗날 만약에 초래를 마치고 사흘 안에 능히 그 남편을 재어치 못하면 우리 자매로 인정치 않겠노라. 초래는 전통 양식으로 치르는 결혼식을 이루는 말이니 혼례식 후 3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아내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들끼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첫째가 가장 먼저 혼인하게 됐는데 초래 후 하루 만에 나와서 자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언약한 대로 이행했느니라. 이어 둘째가 혼인했으며 초래 후 이틀 만에 나와서 자매에게 자신도 언약을 실천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다른 세 자매라고 말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셋째도 홍기가 되어 초래를 올렸기에 첫째와 둘째 언니는 셋째가 신방에서 빨리 나와 자신들처럼 언약을 이행했다고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셋째는 방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 비로소 셋째가 방에서 나오기에 두 언니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너는 비록 3일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해냈구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니까. 첫째가 이처럼 칭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셋째는 풀 죽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는 셋째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눈치채고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살짝 놀렸습니다. 셋째는 눈치를 보며 부탁했습니다. 원컨대 1년으로 늘려주세요. 신랑 몸집이 크지도 않건만 그렇게 어렵니? 그렇게 하자꾸나. 특별히 너만 1년이니 그 안에 되도록 빨리 소식을 전해주렴. 두 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셋째는 이튿날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금방 흘러 1년이 지나 세 자매는 오랜만에 근친했습니다. 근친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일입니다. 이날 두 언니가 언약대로 했느냐고 묻자 셋째는 그렇게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언니는 화난 얼굴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자매가 아니로다. 그러자 셋째는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언니들,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두 언니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셋째가 밝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초래하던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간 신부는 슬쩍 신랑의 동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파악해야 그에 맞게 다룰 수 있는 까닭입니다. 신랑은 의관을 격식에 맞게 바르게 입은 채 단정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먼저 말해야 신부가 어떤 말이든 꺼내며 대응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제발 말 좀 하세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이윽고 신랑이 꽉 다물었던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신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며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소리를 가다듬어 또 말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신부는 여전히 듣지 못한 척하며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긴장했습니다.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흐른 뒤 신랑이 침착하게 또다시 앞서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인도 취침하시오. 그 말에 신부는 주눅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옷과 띠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곧 자신의 몸을 덮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신랑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나의 아내가 됐으니 마땅히 봉선사친하는 법을 알겠지요. 봉선사치는 선조의 덕업을 이어받아 지킨다는 뜻이며 신랑은 제삿날과 생신을 일러주고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나저저나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신부는 이번에도 틈을 찾지 못해 속을 끓였습니다. 그 무렵엔 여자의 도리에 자청하여 말할 수 없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멋대로 고집한들 통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신랑은 이튿날 또 침묵했습니다. 하여 신부는 사흘째 되는 날 두 언니에게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을 거야. 시댁으로 들어간 신부는 온종일 남편이 하는 일을 살피며 허점을 찾았습니다. 신랑은 달기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부모 계신 곳에 가서 문안 인사를 올리고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구를 걷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신부가 아침상을 차려주면 식사를 마친 후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지를 입에 맞게 했으니 고맙소. 감지는 달콤한 음식이란 의미이니 음식을 맛 좋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 처소로 들어가 꿇어 앉은 채 내내 글을 읽었고 저녁상을 먹은 뒤 신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지를 입에 맞게 했으니 고맙소. 밤이 되면 신랑은 부모의 처소로 가서 안부를 여쭙고 침구를 펴드린 후에 다시 나와 자기 방에서 글을 읽다가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랑은 이런 일과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했습니다. 요즘에 비유하면 로봇과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도 틀리는 법이 없구나. 그동안 호시탐탐 빈틈을 찾던 신부는 결국 남편을 제어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밝힌 셋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틈을 타려고 하여도 얻을 수 없는지라.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에 두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부는 위인이 출중하지 못해 제어하기 쉬우나 너의 장부는 대인군자일지니 10년이 지난들 어찌 제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과연 어진 배필을 얻었구나. 이후 두 언니는 아우를 공경했으며 그 신랑인 조광조를 남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셋째 신부의 남편은 바로 그 정함 조광조입니다. 정치적 처신에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조광조는 몸가짐이 바르고 성품이 꼿꼿하며 강직하기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선비 정신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17세기 학자 곰별은 해동잡록에 조광조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머리쓰개를 단정히 쓴 채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리고 땅거미가 질 때부터 삼경까지 옷도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맑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곤 했는데 비록 밤이 짧은 한여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렇듯 단정했고 늘 바르게 처신한 인물이었으니 지혜가 만만치 않았던 그의 아내는 가히 당대 최강 철벽을 만나서 고전하다 자진 항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키가 작았던 조광조는 부패한 대신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게 싫어서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기에 조광조가 오면 멀리서부터 콧구멍만 보였다. 나는 우스갯소리도 생겼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